안녕하십니까, 사이먼입니다. 오늘은 배경지식, 집단지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에서 조금 설명을 뭔가 드릴 게 좀 있는데 Collective Intelligence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집단적인 역시 지성이란 얘기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단지성이라는 게 뭐 집단이 모여서 하나의 지성을, 하나의 큰 지성체를 이루어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것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이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기본적인 집단지성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원체 화두가 됐기 때문에 2010년 초반에 2010년대 들어서면서 대략 한 10년간 큰 화두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 자체, 집단지성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좀 세밀하게 몇 가지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있고, 크게 우리가 collective wisdom이라는 게 있어요. 집단 지혜죠. 집단적인 지혜.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집단지성 이후에 최근 들어 등장한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요. 이 둘을 비교하는 내용을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집단지혜라는 건 얘보다는 훨씬 더 추상적이고 훨씬 더 목표가 좀 없어요. 과정지향적인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게 일상생활을 살아가거나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지혜로운 것의 개념이니까, 얘는 어떤 인간의 문제나 어떤 당면에 있는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성을 모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서 머리를 맞대면 지혜로운 일들을 좀 더 큰 개념으로 혹은 좀 더 구체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따로 개념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Collective Intelligence는 목표가 뚜렷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어떤 일을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과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것의 개념으로 우리가 집단지성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로 한 과정, 필요로 한 어떤 지성의 모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집단지성으로서 발현이 되려면, 집단지성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뭐냐. 첫 번째, 이게 인원수예요, 인원수. 어떤 특정한 수 이상의 이상을 뛰어넘는 인원수가 모여야 집단지성이라는 게 발휘가 되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 의미를 갖출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발달 속도라든지 지식의 발달 속도라든지 어떤 지식의 구체화에 있어서 혹은 검증에 있어서 인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은 되어야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하나의 틀이고, 그 다음에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검증을 위해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모임이 검증을 위해, 어떤 새로운 지식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어떤 지식을 모아서 해결하려는 것, 이런 것들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크게 자세한 내용들 머릿속에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결론을 도출하고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단지성을 쓴다는 거. 두 번째는 인원수가 중요하다는 거. 특정한 인원수 이상이 되어야만 우리가 집단지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집단적인 지혜는 목표의 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추상적이고 좀 더 두루뭉술한 얘기들, 삶의 지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둘을 조금 구별해서 생각을 하시고, 최근에 만들어진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를 우리 가지고 영어에서 집단지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집단지성은 뭐라는 거예요? shared, 공유되어지거나
지어진 어떤 그런 지성을 얘기하고 that 그 지성은 관계대명사죠. emerges 등장하죠. 어디로부터 등장하냐면 collaboration 협동이나 협력 작업이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어떤 노력 그리고 병렬 구조 그리고 competition 경쟁에서 발현이 된다.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경쟁이냐면 많은 개인들의 경쟁 그리고 and 또 병렬 구조죠. 자, 단수동사 병렬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단수동사가 어딨나를 찾아봤더니 emerges라는 단수동사가 있어요. 저 둘의 병렬이겠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and는 얘와의 병렬로 봅시다. 그래서 그 집단지성이라는 게 어디서 등장하냐, 어디서 또 보여지는데 어디 안에서 의사의 합치, 의견의 일치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공유되어지거나 그룹지어진 지성이다. 자, the term, 그 용어가 appear, 등장했어요. 어디서 등장했냐면, 어디서 나타났냐면 social biology, 그래서 사회생물학에서도 등장하고요. 또 정치과학에서도 등장하고, 그리고 또 어떤 문맥으로도 등장하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등장하는데 mass peer review 그러면 동료들의 검증, 동료 검증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동료 검증이라는 말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과학에서 과학자가 어떤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연구 논문을 발표하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의 연구와 연구 논문이 가치가 있고 진짜 맞는 말이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동료 과학자들 혹은 동료 학자들이 모여서 그 비슷한 실험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봤더니 저 사람 말이 맞다 라는 걸 검증해 주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peer review라고 해요. peer는 동료지, review는 검증, 검사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규모의 동료 검증의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크라우드 소싱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개인들이 출처가 되어서 뽑아내는 어떤 내용들이 모이는 그러한 어떤 지원자들, 지원, 이런 것들의 상황에서도 이 collective intelligence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것은 involve, 그죠?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요. 뭘 포함하고 있을 수 있냐면 consensus, 아까 했어요. 즉 의사의 합치, 의견의 일치와 formalism 그러면 이제 형식주의죠. 어떤 형식을 만드는 것. 예를 들면 어떤 형식을 만드냐면 뭐와 같은 거, voting system, 그죠? 그러니까 투표 시스템, 혹은 사회적인 어떤 미디어나 그리고 다른 어떤 수단들, 대규모의 활동을 quantifying 할 수 있는, 즉 그 양을 정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들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collective intelligence를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간단히 collective intelligence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일 수 있는 양이, 그러니까 인원의 양이라든지 지식의 양이 매스의 개념, 즉 대규모의 개념에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2018년 6월 문제인데 appreciating, 이해하는 것, 이걸 이해하는 것, 빈칸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잡을 수 있대요. 우리의 잘못된 개념들을, 뭐에 대한 잘못된 개념? 전명구 덩어리네요. 전치사는 명사랑 함께 오죠. 그래서 전명구라고 우리 부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의 명사 역할이겠죠. 의주동, 즉 간접의문문 한 덩어리의 명사로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다. 빈칸을 이해하는 것이. 그죠? 자, 사람들은 영웅을 좋아합니다. 개인들이 are given, 주어져요. 개인들에게 주어져요. 개인들이 받아요. 뭘 받냐면 credit, 신용을 받죠? 믿음을 받아요. 뭐에 대한 믿음을 받냐면 큰 어떤 메이저한 breakthrough, 돌파구 혹은 어떤 획기적인 발견,
이런 것들에 대한 신용을 개인이 받아갑니다. 메리 큐리, 우리가 큐리 부인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is treated as if 한 덩어리죠. as if 그러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으로 이해해야겠네요. 그치? 자, 대접을 받는데 마치 뭐인 것처럼 대접받냐면 그녀가 혼자서 일한 것처럼, 뭐 하기 위해서 혼자 작업한 것처럼 이 방사능 물질의 발견을 위해서 혼자 일한 것처럼 대접받아요. 그리고 and 자, 뉴턴도 대접을 받는데 is treated라는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생략하고 바로 as if로 넘어갔네요. 그죠? 또 뉴턴도 대접을 받는데 as if 뭐인 것처럼 대접받냐면 그가 discovered 발견했던 것처럼 뭘? laws of motion 운동 법칙이죠. 운동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대접을 받아요. by himself 혼자 발견한 것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The truth 자 사실은 근데 that 뒤에 거죠.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네요. 자 that 뒤에 거가 사실이에요. In the real world 실제 세상에서 아무도 뭐 하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서 작업하는 사람, 혼자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떤 발견, 어떤 위대한 발견에 있어서 한 사람만의 공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거겠죠? 다음 봅시다. 자, 과학자들은 not only 나왔으면 우리 but also 찾읍시다. 여기 있네요. 그치? have 가지고 있죠. 뭘 가지고 있어요? labs, 연구실들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연구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with 뭘 가진 연구원들이냐면 그치? 학생들. 어떤 학생들? who 그치? contribute critical ideas 그치? 그러면 어떤 획기적인, 어떤 결정적인 중요한 아이디어에 기여한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모으고 있는 그러한 연구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have 가지고 있는데 동료들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동료들도 가지고 있냐면 who are doing similar work, 그러니까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리고 think similar thoughts,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without 어쩌고 나오죠? 그런 사람들도 가지고 있고 또 뭐가 없는 사람들이냐면 그 과학자가 이 과학자는 이 앞에 있는 저 사이언티스트겠죠? 그 과학자가 would get nowhere 그들 없이는 어느 곳에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후덩어리 그러한 동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없으면 자기가 어느 곳에도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동료들도 다 가지고 있다. 즉 과학자가 어떤 연구를 할 때에는 이런 학생들을 포함한 연구실의 도움도 받고 동료들의 도움도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죠. 결국 집단지성에 대한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there are 뭐가 있어요?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도 있는데 어떤 다른 과학자들? Who are working on different problems 다른 문제들을 작업하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과학자들 때로는 다른 분야에 있고 하지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set the stage 어떤 장을 열 수 있는 뭐 하는 장을 열다 새로운 지평을 열고 새로운 장을 여는 거죠. through 뭘 통해서 그들 자신의 발견들이나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다른 과학자들 또한 있죠. 즉 자기와 같은 연구를 하고 자기랑 똑같이 생각하는 과학자, 다른 동료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전혀 다른 분야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는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를 생각을 해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런 동료들이나 다른 과학자들, 다른 분야에 있는 다른 과학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저 앞에서 연구했던 그 과학자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peer review 같은 것들이죠. 그지? 동료의 검토, 동료의 검증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료 그 많은 수의 다른 동료들의 검증이 또한 집단지성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 once 문장 맨 앞에 once가 오면 접속사로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 하고 나면 의미로 봅시다. 자, 우리가 시작하면 일단 우리가 뭘 시작하면 이해하기 시작하면 뭘 이해하기 시작하냐면 that 명사절 접속사겠네요. 그럼 that 뒤에 거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뭘? 지식이 isn't all, 전부가 아니다. 모두가 아니다. 어디 있는 지식이? 머릿속에 지식이 전부 있는 건 아니다. 지식이 전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다. 뭔 소리예요? 내 한 사람 머릿속에 지식이 전부 들어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지? 그래서 that 그거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그 이해하기 시작하고 나면 그리고 that 자, 이 that은 병렬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that과 마찬가지겠죠. 명사절 접속사. 또 뭐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it's shared within a community. Our heroes change. 자, 뭐라고 이해하면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 하나의 집단 안에서 공유되고 있다. 즉 무엇이? 지식이라는 것이 머릿속 한 사람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한 집단에서 공유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의 영웅이 바뀐다. 영웅은 달라진다. 라는 얘기를 하네요. Instead of 뭐 대신에 뭐 대신에 집중하는 대신에 어디에? 개인에 집중하는 대신에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할 거다? To focus on 집중하기 시작할 거다. 어디에? 큰 대규모의 그룹에 큰 그룹에 집중하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단지성으로 어떤 큰 발견이 일어난다. 즉 개인의 공으로 혼자서만은 이런 큰 발견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처음에 빈칸이 뭔가 빈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우리 집단지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즉 한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집단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빈칸을 이해해야겠죠. 그지? 그럼 뭘 이해해야 되냐? 뭐겠어요? 답은 5번이 되겠죠. 그죠? 자, 보시면 13년도 수능 문제였는데 인류의 성공은 뭐에 달려있다? Crucially 아주 틀림없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주 중요하게 어디에 달려있냐면 이게 depend on이죠. 이게 꾸민말이 사이에 낑겨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depend on 어디에 달려있다? numbers 숫자에 달려있다. 그리고 connection 연결 달려있다. 자,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서 쌤이 처음에 설명했던 게 있죠. 집단지성이 집단지성으로서의 역할을 발현을 하려면 인원수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numbers는 자세히 설명을 안 봐도 일단 인원수겠고 사람의 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a few hundred people 수백 명의 사람들, 몇백 명 사람들은 cannot sustain 끌어낼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어. 뭐를? sophisticated technology 그러니까 복잡한 기술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 혹은 있어도 유지할 수가 없다. recall, 상기시켜 봅시다. 떠올려 봅시다. that 역시 명사절 접속사. that 뒤에 거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오스트레일리아가 was colonize 그러면 식민지화하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뒤에 뭐가 나오냐면 45,000년 전에 선구자들에 의해서 식민지화 되었대요. 어떤 선구자들이냐면 spreading 어쩌고저쩌고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선구자들을 꾸미겠죠.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부터 어디 동쪽? 아프리카로부터의 동쪽에서 뭘 따라서 아시아의 물가, 아시아의 이 해변가를 따라서 쭉 퍼져 있던 이 선구자들에 의해서 45,000년 전에 식민지화 되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식민지라는 개념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민지 건설이 아니라 4만 5천 년 전이면 이제 열강이 있기도 전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가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게 이 4만 5천 년 전부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이 점령이 되었을 때, 그때가 4만 5천 년 전인데 the vanguard of such a migration. 자, 무엇이 vanguard 그러면 뭐 앞선 사람들,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뭐라고 해야 돼? 척후병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주에 어떤 앞장서 있던 사람들이 must have been 뭐였던 게 틀림없어요? 자, 조동사 다음에 have pp, must 다음에 have pp가 왔다는 것은 이 must를 뭘로 쓰겠다? 추측의 의미로 쓰겠다. 그래서 뭐뭐인 게 틀림없다의 의미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have pp가 왔다는 건 이게 과거의 개념이니까, 즉 옛날 일을 추측할 때는 우리가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쓴다는 거예요. 뭐뭐 했었을 거다,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이제 과거의 일을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였었던 게 틀림없어. 이 사람들이 small, 작았던 게 틀림없어. in number, 어디에 있어서 작았대요? 숫자에 있어서 작았던 게 틀림없다. 즉 적은 수였던 게 틀림없다. 그리고 must have pp가 또 나왔네요. 앞에서 동사의 병렬이겠네. 그죠? 그럼 여전히 뭐 했었던 게 틀림없다? 여행했었던 게 틀림없다. 즉 옮겨갔던 게, 움직였던 게 틀림없다. 어떻게? 비교적으로 가볍게 움직였던 게 틀림없다. 즉 많은 짐을 챙기거나 어떤 많은 인원수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가볍고 조촐하게 출발했던 게 틀림없다 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chance, 가능성으로 해석합시다. 여기서는 자, chance는 가능성의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기회의 의미로는 우리 opportunity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게 더 활용도가 높다. 가능성이 are 뒤에 거래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그들이 had only a sample of the technology. 자, 어떤 기술의 샘플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대요. 됐어요? 샘플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일부의 결과물만 들고 갔다. 아주 소수의 결과물만 가지고 갔다. 그죠? available, 이용 가능한 이란 형용사 앞에 있는 테크놀로지를 꾸미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어떤 테크놀로지를 가져갔냐면 그들의 이 친인척들이, 관련자들이 이용 가능한 것들만 들고 갔대요. Back at the Red Sea crossing. 뭐 하던 그 당시에, 과거 그 당시에 뭐 하던 이 Red Sea를, 홍해를 건너던 과거 그 당시에, 그 당시 같이 움직이는 그 관계들, 친인척 관계자들을 이용 가능했던 아주 적은 수의 테크놀로지만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죠? 이것은 may explain, 설명할 수 있죠? 뭘 설명하냐면, 이거 의주동 다시 한번 나왔네요. 의주동이 나왔으니까 explain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 덩어리로 의주동을 썼어요. 그치? 그러면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호주 Aboriginal Technology가, 즉 호주인 원주민의 기술이 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달했고, 그리고 정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teadily 꾸준히 정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ver the ensuing millennia, ensuring 그러면 틀림없이 확실히 수천 년 넘게 꾸준하게 발달하고 정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호주 원주민 기술이 was lacking, 얘가 동사네, 그죠? 부족해져 있었는지, in so many features of the old world. 그래서 그렇게 많은 특징들, 어디에서의 구세계에서요. 구세계라 하면 새롭게 발견된 세계,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뭐 아메리카 대륙이라든지 이런 애들 빼고 원래부터 인류가 살아서 역사를 오랫동안 지속했던 유라시아 대륙을 얘기하죠. 유럽과 아시아. 그러니까 유럽이나 아시아 대륙에 그렇게 많은 특징들이 왜 호주 원주민 기술에서는 부족한지,
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천 년을 발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족한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구세계의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탄력 무기죠. 탄력적인 무기. 활이라든지 이런 것들, 탄성을 이용해서 뭔가를 발사하는 무기들 얘기해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주죠. such as, 예를 들면 뭐 같은 거? bows, 활들이나 catapult 그러면 투석기, 뭐 이런 거죠. 이런 어떤 탄력을, 이렇게 오고 가는 탄력을 이용해서 발사하는 무기들. 자, were unknown, 그런 애들, 예를 들어서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애들이 알려지지 않았다. as, were ovens, 뭐처럼? 오븐처럼. 즉, 오븐이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재의 오븐이 아니라, 과거의 뭐 화덕 이런 것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익히기 위해서 쓰던 것들.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런 활무기, 이런 탄력 무기들이 호주 원주민 기술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집단지성이 발휘되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획기적인 발명품이 나오기에는 호주로 4만 5천 년 전에 호주로 넘어갔던 첫 원주민 세대, 첫 세대의 인원수가 너무 뭐했다? 적었다. 그래서 그 인원만으로는 이러한 획기적인 발명품들을 만들기에는 좀 부족했다. 자, it was not, 그것은 아니었대요. that 뒤에 거는 아니었대요. 뭐가 아니었냐면 they were primitive, 그들이 원시적이었거나 아니면 that, 그러니까 명사절 접속사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네요. 그죠? 또 뭐도 아니었다. 그들이 had mentally regress 그러면 퇴화하다, 퇴보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신적으로 퇴보해서가 아니다. 그죠? 그것은 that 뒤에 거래요. 이게 아니고 이거래요. that 역시 명사절 접속사. 그럼 완전한 문장이 등장해야겠죠? 그들이 빈칸했던 것이다. 그리고 did not have a dense enough population.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가지지 못한 것이었다. 뭘 가지지 못한 것이었다? 충분한 인구, 조밀한, 아주 밀도가 충분한 인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많은 수의, 빽빽할 정도로 많은 수의 인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therefore, 그러므로 a large enough collective brain. 그래서 뭐가 되지 않았어요? 뭘 가질 수 없었어? 충분히 큰 집단적인 두뇌를 가질 수 없었다. 집단지성을 가질 수 없었다. 그죠?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much further, 더 멀리 더 나아가서 발달시키기 위해 집단적 지성을 발휘할 만큼 충분한 양이 없었다. 어디에서? 인구에서. 사람 수에서. 그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자, 일단은 사람 수가 부족했다는 얘기는 요만큼에서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사람 수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엔드로 똑같은 얘기를 나열했겠어?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할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샘플만 가져갔다니까. 기술의 샘플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야? 충분한 수의, 연구하고 뜯어볼 만한 충분한 양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어요, 애초에 가져간 것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걸 연구할 만한 인구수도 작았기 때문에 동시에 그 두 가지 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아서 더 나아갈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앞에 빈칸에 들어갈 만한 말 뭐 있을까요? 답은 3번 되겠네요. 그죠? 그들이 도착했죠. 헤드 PP 대과거네요. 도착했는데 뭘 가지고 도착했냐면 오직 부분집합만을 가지고 도착했대. 부분집합만.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으로 쓰지만 수학용어로 일부분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뭐의 일부분? 기술의 일부분만을, 기술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가지고 호주에 도착했기 때문인 거죠. 그죠? 기술 자체가 적었다. 그걸 연구해서 발전시킬 만한 인구도 적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지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집단지성이라는 게 발현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연구 자료가 충분해야 되고, 연구 자료라 함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들의 양이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연구 자료를 발달시키고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연구 인원수가 충분해야죠. 이 두 가지가 충분해야만 집단지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의미 있는 수의 집단지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방금 우리 문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집단지성이 요 두 가지를 갖추고도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방법이 잘못됐다면 집단지성이 일어날 수 없을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연구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잘못됐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개념을 동등한 상태에서 똑같이 자기의 의견을 쏟아내서 그것이 결합을 이루어내서 더 큰 하이퍼 인텔리전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지식을 쏟아낼 수 없는 상황인 거야. 예를 들면 위계질서라는 게 존재하거나, 그래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동등한 의미에서의 지성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 있는 말인데도 누군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무시당하거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발전 속도를 저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집단지성이 충분한 인원수와 충분한 연구 자료를 가지고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집단지성을 만드는 하나의 큰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 사람이 막 한 번에 자기 의견을 막 쏟아내고 혹은 두서없이 막 어느 말이든 자유롭게 하다가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서 발견된 어떤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가 거기다 다시 한번 살을 붙여나가는 뭐 이런 게 브레인스토밍이잖아요. 근데 애초에 처음에 모든 이의 의견을 막 쏟아내야 되는 게 브레인스토밍인데, 여기에 얘가 끼어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양만 충분하다면, 연구 자료의 양과 연구 인원의 양만 충분하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방법 또한 중요하다, 상황 또한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배경지식으로서의 집단지성 이해를 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집단지식에 대한, 집단지성에 대한 이 정도의 이해가 있으면 이제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